안녕하십니까, 질부쌤입니다. 11강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절차, 용어 다 배웠잖아요. 보강을 한번 쳐볼게요. 그거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경매로 등기를 친다는 것의 의미를 범주화를 시켜볼게요.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류로 보니까 너무 어렵죠? 앞에 막 내용 설명 보니까 여러분 막 정신없죠?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묶어서 분류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입니다. 이 촉탁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부탁한다 그랬어요. 부탁한다. 그럼 이 촉탁서를 누구에게 제출한 거냐?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계장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촉탁서의 내용은 법원이 지정한 서류에 있으니까 그 서류를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집에서 입력해 갖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법원 가서 오프라인으로 하실 거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쓴 정보들을 모아서 공무원이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취득세는 얼마 냈고 주택채권 매입은 이렇게 했고 채권 발행 연도는 이렇게 되며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이 사람들이네 하고 만들어주면 완성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야 될 게 있거나 빨리 급행으로 서류를 등기소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촉탁서라는 것을 따로 신청해서 집행관 송달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경매 등기를 친다는 건 본인이 등기소하고 소통해서 직접 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 계장이 하는 거고 그 계장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촉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소도 연락을 할 때 경매 계장하고만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소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직접 본인이 와요? 경매 계장하고 얘기하는 거지. 법원하고 저희가 하는 거지. 당신이 여기 왜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매 계장한테까지 나한테 도탈해서 이렇게 다시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락처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굉장히 센스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촉탁을 신청하시면서도 즉시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될 게 있을 때는 본인 연락처를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시는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이건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칭찬 드렸어요. 제가 잘 가르쳤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등기소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내가 이 공간을 지금 내 집이다 하고 내가 주장을 하려면 이 주장이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내 집이야 한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록을 남겨주는 곳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등기소에다가 증명할 것들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 이걸로 먼저 한번 1번 분류를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산을 증명한다. 그럼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이 있겠고 토지 대장이 있겠고 등기부 등본이 있겠네요. 그죠? 그게 자산 증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내가 샀어. 그럼 계약서 있겠네요. 실거래 신고했어. 그러면 그 실거래 신고 필증이 있겠네요.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샀어. 그러면 신고 필증은 없는 거잖아요. 계약서도 없고. 그거 뭐라고요? 그게 돈 냈어. 매각허 결정문,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이 두 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지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서류면 제가 지금 안 지우고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어렵냐면 일반 매매했을 때 서류가 어떻게 대체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을 갖고 왔는데 토지대장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멸실, 말소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멸실, 말소가 아니고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멸실이 말소가 됐으니까 건축물이 없죠. 빈 땅이야. 땅이 다 밀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없어졌어. 원래는 집합 건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이 있을 텐데 건축물이 사라졌으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만 살아있게 되는 거고 토지 대장이라고 하거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말소나 멸실된 상태로 발급이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럼 일반적인 건 어떻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건축물 대장 전유부, 토지 대장 대지권 등록부, 세 번째 그냥 등기부 등본 집합 건물,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멸실 말소 증명된 것이라고 해도 이게 말소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말소 표기된 집합 건축물 전유부, 말소 표기된 전축물 대장 표제부 이 두 개도 첨부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표제부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전유부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전유부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 전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야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제부를 왜 추가를 했냐면 이 건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보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제부까지 같이 제출한 겁니다. 여긴 지금 미뤄져 있어서 토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 다음은요. 매각허가 결정문. 이게 뭐라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부동산의 계약서나 실거래 신고 필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뒷면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이걸 복사해서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다 자산의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 한계를 추가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의 표시 한계가 왜 추가됐냐면 원래 있었던 건축물은 없잖아요. 대지권만 있잖아.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만 있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토지만 넣은 걸로 다시 세부를 작성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산은 이거고요. 이제 사람이 저걸 사왔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누가 사왔니? 이걸 증명하고 싶잖아요. 제출하는 게 초본과 등본이에요. 초본에는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등기 권리자의 주소가 초본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주소가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초본의 주소 변동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나 여러분의 자산을 매도를 할 경우에 최근 5개인원지 주소 변동 내역을 추가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하고 비교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본을 제출하는 거고요. 그럼 등본은 왜 제출하냐? 등본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세대주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서로 분가를 해가지고 따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구성 때문에 등본을 첨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직접 가지 않은 거의 핵심 세트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 2번 세트입니다. 얘는 항상 붙어 다녀요.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에 찍는 인감도장을 함부로 주면 되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필터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절차를 할 거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든가 우편이 오든가 어떤 식으로든 알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전산 등록돼 있는 시대가 아닌 시대의 이야기는 조금 멀리 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떤 걸 매도를 한다, 자산을 매도한다 그럴 때는 매수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용 인감증명서에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아니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불안하시면 서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도장을 주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이걸 전자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증명해야죠. 돈은 뭔데요? 이 자산을 취득할 사람이 있고 자산은 알겠어. 그러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야 할 돈을 넌 다 냈니? 돈 뭐예요? 첫 번째 거.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내는 건 당연히 맞겠죠. 돈 다 냈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냐? 등기 신청 수수료가 한 건 처리할 때마다 15,000원입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한 건당 15,000원. 그 다음에 주택 채권을 왜 봐? 채권을 왜 사? 나는 토지를 살 건데 채권을 왜 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 기준은 토지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짜리 사면은 채권 매입해야 되고요. 주택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안 걷는데 1억 이상이 되면은 다 채권 매입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채권 매입 금액은 내가 이제 산 금액이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1.3억 기준으로 채권 매입을 해보니 대체적으로 91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3억에 대해서 91만 원 나온 거를 다 내느냐? 아니요. 이걸 즉시 매도를 해버리면 내야 할 돈이 한 1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낸 돈 보니까 한 8만 4천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1억 3천 정도에 대한 물건을 사면 8만 4천 원 정도가 채권 매입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4.6%.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예요. 지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기준으로 낸 겁니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세는 4% 취득세를 내고 0.4% 지방교육세를 내고 농어촌 특별세 0.2%를 추가하여 합치면 4.6%가 됩니다. 그 금액을 첨부를 한 것이죠. 이거를 A4 한 장에다가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건 공무원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에 낼 돈은 뭔가요? 취득세 납부했다는 거 말고 여러분 말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말소를 했으니까 여기 취득세라고 표기는 되지만 등록면허세라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면허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뭘로 볼 수 있냐?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액. 그러면 72,000원을 등록면허세로 냈다는 얘기는 말소 몇 건 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우신 분은 말소를 10건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택스나 이택스에 가서 직접 신고하고 입력해서 등록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를 3만 원 추가로 또 냈어요. 쌤 아까 15,000원 한 건 하면서 냈다면서요. 그럼 3만 원은 뭐예요? 말소를 10건 했으니까 10건 할 때 등기소에 돈을 더 한 번 더 냅니다.
10건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3만 원은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45,000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도 되고 나눠서 15,000원, 3만 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말소할 목록 기록하는 건 어떻게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등기부에서 요약부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원래 집합 건물이었던 게 쪼개지면서 건물은 사라지고 토지만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등기부가 토지만 남은 상태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걸 할 줄 알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갑구 9번이 전 6번.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었을 때는 6번에 기록돼 있던 게 지금 토지로 바뀌었을 땐 9번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가로 열고 전 써놓은 거는 등기부가 2개인 특수한 경우인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약부에 나와 있는 갑구 9번, 갑구 10번 이걸 지우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걸 상세사항에 가서 보시거나 요약부 사항의 뒷면에 보시면 접수번호하고 촉탁기관, 그러니까 부탁할 기관이죠. 그러니까 압류를 했건 근저당을 설정을 했건 이걸 신청한 기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관에 말소할 목록에 있는 사항들을 다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